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보니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 보니까 오래된 친구의 전화였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여 전화를 걸려던 찰나 때마침 핸드폰이 울려받아 보니 갑작스레 고등학교 친구였던 상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상수가 죽다니. 갑작스런 친구의 비보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그리하여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상수의 처가 보인다. 상수처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흐느끼듯 계속 울고 있다. 난 그런 상수처를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다. 향을 꽂고 상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러고 보니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나 빼고 한 팀이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그 팀마저 가고 나니 어느덧 장례식장엔 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난 늦게 일 끝내고 바로 와서 시간이 많이 늦긴 했다. 내가 밤 11시에 왔으니 조문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시간이라 여겨졌다. 또한 상수의 장례가 오늘이 마지막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왔다가 간 듯 싶었다. 난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상수처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텅 빈 장례식장에 상수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정말 일찍 떠난 상수 자식보다 남은 저 처가 더 안 돼 보였다. 그렇게 난 신발을 신고 상수처에게 짧은 목례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상수처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말한다. 현서가 와줘서 고마워. 난 그 말을 듣고 상수처에게 다시 짧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사실 상수처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상수처는 나를 선택한 게 아닌 나보다 잘생기고 멋진 상수를 선택한 것이다. 사실 상수처가 내 첫사랑인지 죽은 상수도 30년 세월 동안 몰랐다. 오로지 나와 상수처만 평생 가지고 온 진실이고 비밀이었다. 첫사랑이었고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였지만 우리는 당시에 사귀는 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상수를 만나 상수와 사귀고 상수와 결혼해버린 이 여자. 난 그때부터 그녀와 자연스레 멀어졌고 상수를 만나도 상수처와 함께 만나는 일이 없었다. 그게 바로 30년 세월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각자 보낸 우리 둘이 상수 장례식장에서 만난 것이다. 살다가 가끔 상수로 인하여 잠시 마주친 적은 몇 번 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 상수처가 날 보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반말을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렇게 난 장례식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혼자 된 그녀가 안 돼 보이기도 했고 뭔가 자꾸만 걸렸다. 하지만 이미 장례식장은 다녀왔고 그녀에게 다가가 더 이상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수 장례식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받아보니 상수처다. 나보고 만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녀. 난 마치 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했고 우리는 만났다. 조금은 안정이 됐는지 안색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 난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녀는 식사도 좋지만 자기 술 한잔 사주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술집으로 향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양주를 마셨다. 그녀는 한 잔 두 잔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 마셔댔고 금방 취기가 오른 듯 싶었다. 그러면서 약간은 혀가 꼬인 상태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자기 참 얄밉지 않냐며. 그리고 지금 자기 꼴이 너무 우습지 않냐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많이 원망했었냐고 말하는 그녀. 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솔직히 당시 원망을 했지만 나도 그 후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마당에 그 원망은 부질없어 보였다. 그래서 난 그런 원망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녀는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날 보며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너 나 좋아하지 않았냐며. 그런 너가
어떻게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한다. 더군다나 자기가 내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더 원망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겠냐고 말을 하는 그녀. 난 그녀에게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고 말하니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울면서 사실 살아가며 후회 또한 많이 했다고 하는 그녀. 그래서 난 무슨 후회를 했냐고 하니까 상수를 선택한 자신을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와 결혼했으면 애 낳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평생을 상수와 살면서 낳지도 못하는 애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상수가 살면서 바람 또한 엄청 폈다고 하는 거다. 듣자 하니 상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수 내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매번 서로 부부싸움하며 이혼은 안 하고 안 좋게 지낸 상수 부부이기에 상수는 나가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고 바람도 많이 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부 생활을 30년이나 해왔다는 상수처. 그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고 눈물조차도 안 나왔다고 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조문 오는 거 보고 이제야 정말 남편이 죽은 거구나 싶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시 스트레이트로 양주를 마시는 그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난 상수네 집을 알기에 상수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죽은 상수네 집으로 갔다. 상수네 집에 도착하여 상수처를 방에 눕히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상수처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본다. 난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지만 이내 금방 이성을 찾고 상수처에게 가보겠다고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상수처가 나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한다. 난 순간 발걸음을 멈춰섰는데 그때 상수처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안아버린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난 당황스러워 대체 왜 그러냐며 이런 걸 상수가 알면 기분이 좋겠냐고 말하니까 상수처가 하는 말이 어차피 죽은 남편이 뭘 알겠냐며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 아니었냐고 말하자 나는 상수처에게 예전부터가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사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제는 나도 가정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니 그럼 한 번쯤 바람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난 그녀에게 홀린 듯 상수네 집에서 하루를 함께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난 너무나 불편했다. 죽은 상수에게도 예의가 아닌 듯 싶었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좋다며 매달리고 있는 그녀. 이제는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만 가본다고 말하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멀리 못 나간다고 말한다. 그렇게 난 상수네 집에서 나왔다. 회사에 나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건 오로지 상수처 생각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상수처가 생각이 났고 미망인이 된 그녀가 자꾸만 또 보고 싶었다. 급기야 난 만날 일 없겠다던 그 말을 묵살해버리고 다시 또 상수네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니 상수처가 나온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자기를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또 상수네 집에서 보낸 하루가 흘러갔다. 상수처는 나에게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면 안 되냐고 대뜸 말한다.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 그럼 자기는 너에게 있어서 대체 뭐냐고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자기가 내 첫 번째 마누라가 될 뻔한 여자 아니었냐며 그런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제라도 날 자기 남편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서 자꾸만 이혼을 종용하는 그녀. 정말이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고 그녀와 같이 재혼하여 살아야 되나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난 바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말했다. 난 이혼도 할 수 없고 정말이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너나 좋아하지 않냐며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넌 날 좋아하는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녀. 솔직히 나도 내 마음을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미망인이 된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이혼을 하고 그녀와 재혼할 정도로 살고 싶은 건지, 나도 아직 갈피를 못 잡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집에서 날 믿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걸렸다. 그걸 생각하니 그녀와 재혼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난 단칼에 정말이라며 너와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말한다. 그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내가 너 장난감이냐면서 너가 심심할 때 찾는 그런 여자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난 상수네 집에서 나왔고 상수철을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바뀐 상수처의 전화번호다. 나보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나에게 한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깨끗하게 잊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도 한때 한순간 미망인이 되고 나니 무섭고 외로워서 나를 탐냈던 건 사실이지만 뒤늦게 잘못된 걸 알고 후회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긴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말하길래 갑자기 미국은 왜 가냐고 물으니 이민 가기로 했다면서 외국인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말한다. 자긴 한국 남자보다 외국 남자랑 더 맞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리곤 나보고 행복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게 그녀와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다. 한때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미망인이 된 그녀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그래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록 외국인일지라도 그녀와 맞는다면 그녀 또한 행복하리라 여겨진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안쓰럽고 짠하기도 해서 나와 재혼하고 싶다는 상수처의 말에 조금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어찌됐든 먼 타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